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고요. 투자처로서 몇 점이냐, 몇 점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토지실무, 죠? 허가고요. 투자처리 몇 점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 소유의 편중,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구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1978년 국토유형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계획 및 이원화 법률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봤듯이 우리가 앞서도 봤듯이 허가구역 지정되면 계약을 맺죠. 그러면 일정 그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허가를 맺습니다. 그 의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닌 토지를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대체할 때,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건물 거래나 무상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있고요. 이 건물 거래는 아니라는 거, 이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여기 볼까요? 아니라는 게 나왔습니다. 표를 정리해 볼까요? 허가 대상은 토지,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게 허가 대상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저당권, 그렇죠? 토지의 저당권, 그러니까 얼마 빌려있다, 전세권, 뭐 그럴 수 임차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만 허가 대상? 소유권하고 지상권이죠. 이거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 유상, 그 다음에 예약 포함해서 부담부 증여, 대우변제 계약, 돈이 오가는 거, 알겠죠? 상속은, 뭐 지금 무상 증여는, 유증 단독, 이거는 이제 무상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 및 화해, 조정, 인락, 조서, 이런 거는 전부 다 허가 대상인데, 뭐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까? 토지 수용, 경매, 공매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공매를 안 적었을까요, 여기다가? 경공매를 안 하고. 근데 여기 허가 대상 아닌 게 많은데, 일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매는 100% 허가 대상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뒤에 보도록 하고,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건물 거래는 아닙니다. 그죠? 건물 거래는 아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건축물. 이것도 건물이죠? 이건 토지하고는 별개죠.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토지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도시지역 비도시인데 원래 주상공록은 이거 면적이었습니다. 요거 요 면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60평방부터 초과일 때는 주거지역은 허가를 받고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도 150, 녹지지역은 200, 그 지역이 없는 경우는 60. 요거는 더 완화됐네요. 나머지는 저 주었는데 요것만 완화됐네요. 이렇게 있고요. 농지는 500 초과를 했습니다. 1000평방부터 초과 임야는 그 밖에 지역, 농지 임야 말고, 그죠? 예를 뭐 이렇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게 그것도 임야가 있을 경우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250평방부터 농지 임야 빼고 비도시 지역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고요. 좀 더 내려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용도 지역의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지 거래할 때 500평부터 초과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농지 거래할 때, 그렇죠? 근데 주거 지역의 농지는 어떻게 될까요? 주거 지역의 농지는 여기에 맞는 거죠. 주거 지역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거 지역의 농지는 60평방부터 초과입니다. 근데 비도시 지역의 농지는 500평방부터 초과지만, 그러니까 주거 지역은 뭐랍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법률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1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가 뭐죠? 이런 거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거.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은 용도지역이 없는 것은 6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위항도 있고, 근데 먼저 도시지역부터 먼저 보면은, 다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시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면적이 타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은 10%죠. 10%, 그 10% 이렇게 있죠. 10% 아니면 300% 이하의 범위에서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된 거죠. 이렇게 따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주거지역 예를 들면은 60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과할 경우는 이렇게 허가를 받았죠. 근데 이거는 뭐야? 그 면적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0%는 얼마입니까? 6평방미터입니다. 300%는 이거는 180평방미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지역은 어느 도시는 6평방미터 초과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느 도시는 180평방미터 초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범위는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렇겠죠?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이나 뭐 청담, 대치동 같은 경우가 야, 아파트 거래 분양 받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요게 뭐 32평 있다고 칩니다. 우리가 보면은 분양 평형이 32평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런 게 뭘로 따르면 이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대지 지분이 있죠.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지 지분. 요거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초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어느 아파트가 대지 지분 8평방미터다. 요거 이런 아파트 있겠죠? 이런 아파트에 있으면 요거는 뭡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이게 60제곱미터가 아니라 180평방제곱미터였습니다. 평방미터. 그러니까 10%면 얼마입니까? 18평방미터거든요. 18평방미터보다 작잖아요. 그럼 허가를 안 봐도 되는 거죠. 지분 작은 경우는. 이거 18평방미터니까 뭐 17평방미터까지 18까지는 초과니까 18평방미터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토지가 허가구에서 빠지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1억씩 2억씩 과열 분위기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를.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는 거래 허가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했던 게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대지 지분이 낮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거래할 때 뛰었던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제가 이제 다시 개정된 거죠.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이렇게 됩니다. 역시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예요. 15제곱미터 이상은 뭡니까? 대지, 요거는 이제 15%니까 10%니까, 초과는 뭐합니까? 초과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 거죠. 상가도 이겠습니다. 실수요자 상가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 수요로 상당히 어렵죠. 물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편법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초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도시적 외 지역이잖아요.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은 어딥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시지역 주상공록입니다. 주상공록 녹지 지역까지.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렇죠? 도시 지역의 지역은 땅이죠. 관농자는 250평방미터입니다. 그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는데 이거 초과는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50m 이하는 이제 안 받는, 이거 초과는 받는 겁니다.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1번 갖고 오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10%, 20, 300% 정할 수 있죠. 250평방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500평방부터. 근데 임야의 경우는 6,000평방부터 있습니다. 이 비도시 지역에서도 농지 임야 아닌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250평방부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이 농지법상의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로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요 내용이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는데 요거를 오히려 또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농지하고 임야가 대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농지가 아닌 거, 임야가 아닌 경우는 누고 싶은 것부터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창고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창고의 대지가 얼마요? 300평방부터 있을 수 있죠. 그럼 위에는 창고, 이거 허가 받아야죠. 그렇죠? 허가 구역에서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기준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암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겠죠. 특히 우리 토지 투자에서는 요게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억한다? 비도시 지역 관농자니까 500, 1000, 250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녹지 지역은 이제 녹간농자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죠. 그죠? 200제곱미터, 그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250, 500 이게 있네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라고요? 법입니다, 법. 그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따로 공유할 수 있다고 됐잖아, 시도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0이죠. 시도지사 이제 뭐 0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이제 규칙, 그러니까 따로 지침이나 규칙에서 이렇게 정하면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0%에서 300% 이하가 적용됐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로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건 법입니다. 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면적을 선정할 때는 일단은 토지 이용을 일단입니다. 일단이 뭡니까? 같은 한 번에 거래하는 거. 일단은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1년 이내에, 1년도 중요합니다. 1년 이내에 일단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전체 거래를 효과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붙어 있어요. 일단은 토지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토지, 일단의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토지인데 요게 400이에요. 평방부터. 그래서 400평방부터입니다. 농지입니다. 이게 이제 농지로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농지니까 400평방부터니까 허가를 받지 않잖아, 요거는. 근데 붙어 있어. 일단은 토지. 또 이거를 나중에 거래하죠. 계약을. 요 거래하는 기간이,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다. 그럼 합산하면서 요거 받을 때는, 요거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허가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1년이라는 것도 중요하네요. 1년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가구역 지정 당시 1항의 땅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뭐라고요?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 할까요? 2020년 5월 1일 날 지정됐어요. 지정. 이에 따른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그러니까 초과한 토지가 농지를 할게요. 농지가 한 800평방부터 있다 쳐요. 요게 초과한 토지, 이거 지정, 농지니까 초과됐죠?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지정했죠? 그 다음 분할은 언제 했습니까? 2021년 뭐 1년 후에 분할했다고 쳐요. 분할, 그 얘기죠? 지정 후에 분할, 그죠? 공공 목적 빼고 분할했다. 요거를 분할했는데 어떻게 분할할까요? 400평방부터 분할했어. 이렇게, 그렇죠? 분할에 따르면은 뭐예요? 분할로 이하가 되죠. 이렇게 분할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500이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된다, 그게 아니죠. 될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분할됐죠? 최초의 토지거래 거액은, 이거를 처음으로 사신 분,
최초의 거래가 처음 사준 거 아니에요. 최초의 계약은 뭐라고 그래? 초과하는 걸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로 최초란 말 의미해야죠.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으로 본다. 그럼 두 번째는 그때는 또 허가 안 받아도 되겠죠. 그렇죠? 의무기간 지나고 나서 의무기간 농지 같은 거 2년이잖아요. 2년 지났어요. 그때 이제 매도 하잖아요. 그때는 사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 뜻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요 뜻이 요거 의무기간하고 잘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 될 포인트 잡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규준면적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전부 또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합산해서 허가 여부를 따진다. 그래서 거래 기간이 1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1년입니다. 계약일입니다. 잔금일이 아니에요. 계약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계약일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 보니까 허가고 지정할 당시 부정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그 이후에 당해 토지가 분할 좀 전에 했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계획 체결 시는 허가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을 기준으로 허가하였기에 초과하였기에 허가구역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거 허가구역이 언제 분할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할 시점 나와 있거든요. 등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시점은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분할되는지 지정 전에 분할되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아닌 경우 주목할 것은 경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지 경매는 인기가 늘 있습니다. 공매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만 제가 먼저 얘기한 거는 공매는 조금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고요. 토지 분할이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분할의 면적이 아닌다 분할 시점 따지지 않아요. 공공목적이면 따지지 않는다고요. 이건 뭐 어디나 예외적인 거는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공공목적은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상 같은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몇 번 이거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십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은 뭐 이런 진짜 뭐 자금 조달 첨부하면 한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죠. 이거 허가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식행위랍니다. 이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행.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뭡니까? 허가를 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단속이 좀 심해요. 꼼꼼하게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용 의무기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2년이란 거. 2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상과 같죠? 근데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용 목적 위반보다 위험 방치가 더 이행은 셉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그래서 좀 알뜻을 이해 잘 하시고요. 토지 거래가액입니다. 상당합니다. 농지 미용 방치 시는 15%였지만 농지법의 방치 시 뭐 별개 또 이행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에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의무 기간만 지나면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제 팔수가 예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매가 된다.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 유동적 무효 상당히 많이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 일단 무효인데 허가를 받던 계약인데 허가를 전제로 계약은 굉장히 유동적이죠. 허가가 득하면 이제 계약이 확실하게 되는 거다.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목적으로 1000평방미터 면을 매수하면 허가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허가 구역에서 주말 체험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농업인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개인 시장은 안 됐죠. 그래서 보장된 투자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허가 구역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알겠죠? 보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허가 구역은 뭐 앞서르겠지만은 실전에서 고수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